놀이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 리딩 이론편입니다. 오늘은 셀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아이 영어 실력,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 성향상 시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연한 사람도 아니죠.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아이가 이 시험을 3번째 보고 난 후고요. 저는 영어 독서 지도사 강사 입장에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영어 독서 지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둘 만한 내용이고요. 다만 시험이 무엇인지 보다는 엄마 입장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에 좀 더 포인트를 뒀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분석할 수 있고 쪽집게 강사처럼 어떤 아이를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시험 점수 끌어올리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했죠.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시험의 출제 경향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책 읽어줄 때나 학습 지도를 할 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서설이 좀 길어지는데요. 엄마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 독서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나? 혹은 글자 공부, 파닉스를 시작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해줘야 하지? 우리 아이는 글자 B와 D를 항상 자꾸 틀리는데 괜찮은 걸까? 이런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이 그 의문에 조금은 해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만들었습니다. 먼저 what's-back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eedback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what's-back이라는 것은 결과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what's-back과 feedback은 일종의 반대 개념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수능이라는 테스트에서 문법 문제 하나가 추가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 해의 출판 시장에 출간되는 책들의 경향성을 바꿔놓습니다. 표지가 다 바뀌죠. 문법 문제이냐 아니냐로. 또는 물수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수능이라는 테스트 그 결과가 티칭마저도 바꿔놓는 것, 그것을 what's-back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독서 지도사를 오프라인에서 강의했고 우리나라 교재 중에서도 리더스뱅크 같은 독해집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스뱅크 아시죠? 한때 정말 넘버 원이었는데요. 즉 수능하고 관련은 있지만 이런 시험 영어보다는 영어 자체 실력을 높여주는 교재나 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수능 시험이 나오면 풀어봤습니다. 또 토익을 비롯한 각종 대중적인 시험의 출제 경향에 비교적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업 영어를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 어떤 시험의 점수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는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영상이 자녀분들을 지도하는데 긍정적인 what's-back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what's-back은 교육의 방향과 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막연히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 불안해하지 않고 학원 레벨 테스트 투어 같은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쓸데없이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내 갈 길 가는데 하나의 지표,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 테스트는 하나의 시험이죠.
물론 이건 어떤 한 회사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고 다만 회사의 네임밸류, 명망으로 볼 때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특히 유치원 수준의 아이들은 그 레벨을 측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 레벨 테스트 투어를 다니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 또래 아이들이 어떤 점을 평가받고 있는구나, 어떤 점이 중요하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아이들 지도하실 때 참고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테스트가 무엇인지 사이트로 가볼까요? 구글에 Start Early Literacy 라고 제목을 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르네상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시험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 Start Reading 테스트가 사실 제일 유명하죠. 소위 몇 점대야 이렇게 묻고 답할 때 흔히들 인용하는 시험입니다. 시중에 유명한 강아지 책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누들스 시리즈 같은 것은 0점대, 1점대, 그러니까 K레벨이나 1학년 초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헨리 앤 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점대 초반을 많이들 읽죠. 또 윈딕시 같은 책은 3.9 정도 레벨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4학년, 미국 초등학교 4학년 레벨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렇게 흔히들 독서, 리딩 지수 레벨을 말할 때 많이들 인용하는 시험입니다. Start Reading 테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Start Early Literacy 이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arly Literacy가 무엇인지는 제 이론 강의 앞쪽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K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군요. 킨더, 유치원 레벨에서 초등학교 3학년 레벨의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Early Literacy 시험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제공이 되는군요.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Which of these is the letter B? letter B가 뭐지? 라고 묻고 있는데요. 혼동 글자를 찾으라고 하는군요. 글자 B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글자를 좀 혼동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대개의 아이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만 평소 좀 덜 틀리도록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Ducks swim 이런 문장을 읽고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1번 되겠죠. 하나, 둘. 이렇게 단어 인지 문제도 나오고 있네요. 문장을 읽고 몇 단어인지 숫자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긴 단어는 한 단어인데도 두 단어로 인지하기도 해요. 뭐 something 이런 거 두 단어로 인지하거나 butterfly 같은 거 음절 구별을 잘 못해서 긴 단어로 여러 단어로 인지하기도 하죠. 글자를 글자로, 단어를 단어로, 문장을 문장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토끼 모양 버튼이 있는데요. 토끼니까 큰 귀, 그러니까 듣기 버튼. 귀엽네요. 이렇게 전체 27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결과지에서 규정하는 레벨입니다. Emergent Reader, 그 다음 Transitional, 그 다음에 Probable Reader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저희 아이는 첫 시험에서 이 중간 트랜지셔널에 가깝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좀 떨어졌다가 세 번째는 오르고 있는 중이죠. 매우 평균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말하기는 좀 잘하는 편이고 글 읽기는 그에 비해서 좀 못 읽는 편이죠. 대체로 저희 아이 실력과 비슷하게 그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저희 아이가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의 반응이었는데요. 좀 혹시나 올랐나 싶어서 헛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하원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 더 떨어졌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때 당시 저희 아이는 세 글자 단어는 조금 인지하는 편이고
사이트 월드 등이 좀 많이 부족했을 때라서 아직 트랜지셔널로 넘어가기에는 좀 버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 반응이 제가 물었어요. 오늘 컴퓨터로 클리킹하는 거 액티비티 했지? 어땠어? 마미 내가 fastest 했어. 그래서 all done 했어. 계속 good job, good job 해서 fun 했어. 이러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역시 망쳤구나. 시험을 빨리 끝냈다는 건 꼭 좋은 게 아니죠. 이 시험은 랜덤 방식 출제이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따라서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냈다는 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저희 아이는 모르면 다시 듣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소신대로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아주 빨리 끝냈겠죠. 그래서 점수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반응이 너무 해맑아서 그래 딸아 좋았구나. 그거면 됐다.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네 M이라는 걸 고마워하거라 하면서 웃고 말았는데요. 제 딸은 참 가성비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달은 하는 편입니다. 곤두박질 치지 않은 게 어딘가 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Early Literacy 시험 대체 어떤 시험을 받는지 살펴볼게요. 5개 큰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Print Concept, Phonological Awareness, Phonics and Word Recognition, Fluency, Vocabulary Acquisition and Use. 제 채널에 있는 영어 독서 지도사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은 이 용어들이 적절히 익숙하실 테고요. 제 채널 강의의 목적은 미국 교과서 지도서를 잘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런 용어들을 해결하면 여러분은 현존하는 어떤 교재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테스트는 물론 미국 교과서는 아니지만 미국 교과 과정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죠. 이 용어들을 설명하자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결과지 일부인데요. 각 점수대별로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Emergent Reader 파트는 주로 단어 쪽 문제죠. 그에 비해서 Transitional이나 Probable Reader로 갈 경우에는 좀 더 Comprehension 파트, Sentence나 Paragraph 레벨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27문항이죠. 실제 문항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도메인이 있고 각 영역을 말하는 거죠. 각 도메인마다 샘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프린시플, 프리-K와 K-레벨에 맞다고 하네요. 문제 유형이 글자 B를 고르는 것이고 소리값을 고르는 것입니다. 프리-K에서도 혼동 글자가 이렇게 보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K-레벨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알파벳을 매칭하도록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좀 더 그 수준 차이가 보이시죠? 제가 국내 영어 출판사에서 파닉스 교재를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꽤 유명한 회사들. 네. 그런데 어떤 회사 영어팀을 가든 현장의 요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온통 파닉스와 문법 교재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파닉스 교재를 만들 때 아이들 파일럿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공통적인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알파벳 이름은 잘 알고 이름에 따라서 글자도 잘 골라내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프리-K 레벨 문제는 비교적 잘 하는 편인데 K-레벨 문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못합니다. 엄마들이 일찍 시작은 하시는데요. A 어딨어 하고 알파벳의 이름만 가르쳐놔서 아이들이 정말 이름만 압니다. 음가를 정말 전혀 모른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이들이 대문자만 알고 소문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문자는 엄청나게 마구마구 혼동하죠. 심지어
접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출판사 사은품이나 뭐 저렴한 포스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대문자만 나와 있어요. 정말 글자 읽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굳이 알파벳 이름을 가르치시려면은 소문자부터 가르치시고요. 알파벳 이름을 가르치는 에너지보다 두세 배는 더 소리값, 음가를 가르치는데 할애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울 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월하게 배울 수 있고요. 세속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시험을 잘 보게 된답니다. 나는 파닉스는 안 하고 리딩만 하겠어 라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물론 선택입니다.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간간히 짚어주신다면 굳이 어떤 교재를 안 해도, 파닉스라는 이름의 교재를 안 해도 됩니다. 결국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아는 것이 파닉스니까요. 그 다음을 살펴볼까요? Concept of word. 아까 우리 봤던 문제 유형이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I love you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몇 단어가 있지?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 둘, 셋, 세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면 상당히 프린트 컨셉이 있는 아이고, 이런 아이는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것입니다. 여기 K 문제를 보시면 몇 단어냐고 묻고 있죠. 두 단어라고 답해야겠죠. 프리스쿨 레벨에서는 단어와 글자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정도입니다. 이 컨셉 오브 월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가 읽기 능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letter, word, sentence 잘 구별하도록 해주시고요. 평소에 그 용어를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혼동되는 글자나 단어를 구별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P를 P로, F를 F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초기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